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섭 민주언론 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신태섭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까지 언론 장악, 그리고 그 장악을 위한 언론 탄압, 그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의 기관차가 되었고, 방송 장악의 온갖 탈법과 불법으로 폭주해왔습니다. 독립성이 생명인 공영방송들도 정권에 의해서 장악되어 정권 호위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심의기구여야 할 이 방시비도 정권에 장악돼 검열기구로 전락해 저널리즘의 입을 털어막느라 정신없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언론 장악과 탄압은 불법입니다. 헌정 파괴의 중대 범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대 범죄의 길을 외골수로 가고 있습니다. 40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각히 경고를 했음에도 방향을 바꿀 뜻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존 국정 기조 옳았고 국민에게 사과할 일 없고 총선 패배는 국민과의 소통 부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언론 장악 탄압의 불법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적반하장의 막장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범죄는 MBC 장악이라는 마지막 노선을 넘고 있습니다. 온갖 탈법 불법의 공격과 박해에도 무너지지 않고 시민 주권이라는 공영방송의 본령을 홀로 남아 지키고 있는 MBC를 장악하기 위해 탄핵의 직면에 더 이상 방송 장악을 진척시킬 수 없게 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하고, 그 자리에 또 다른 방송 장악 기술자 이진숙 대전 MBC 사장이 그 최종 마무리 마름으로 긴급 투입된 상태입니다. 저들의 뜻대로 MBC 장악이 완료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후 전개는 우리 국민이 이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바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뜨겁고 처절한 저항과 투쟁입니다. 국민들의 대대적인 분노의 표출입니다. 언론 장악과 탄압의 최종 책임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려는 촛불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방송 장악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추십시오. 이진숙 후보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더 이상 방송 장악이 재현될 수 없도록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투쟁! 네, 다음은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진숙이라는 인물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보면서 분노하셨을 겁니다. 저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과 대화할 생각이 없구나. 어제 이진숙 지명회견에 나온 언어들을 보면 국어사전을 저는 다시 써야 하는 지경까지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진숙을 두고 공영방송 신뢰 회복의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장난하십니까? 이진숙이 설치던 MBC 어떻습니까? 시민의 지탄을 받고 국민의 외면을 받고 신뢰도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던 최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언론계의 흉악범들을 언론 노동자들이 몰아내고 나서야 신뢰 회복의 길을 조금씩 걸을 수 있었습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신뢰도 1위 어딥니까? MBC 아닙니까? 정진석 실장이 말하는 공영방송 신뢰 회복의 주체는 도대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는 공영방송입니까? 그리고 유튜버가 신뢰하는 공영방송입니까? 똑바로 말하십시오.
언론인으로, 경영인으로 인정받았다고요? 세월호 오보, 온갖 패륜적 보도 일삼았던 2014년 그 해, 그 아픈 시간에 MBC 보도 최고 책임자 누구였습니까? 이진숙 아닙니까? 오죽하면 MBC 기자회가 제명까지 했겠습니까? 경영인으로서 자질을 인정받았다고요? 욕이 나오려는 걸 참습니다. 권력의 방송 장악에 저항하던 MBC 노동자들 노트북에 스파이웨어 심어서 동선 감시하고 사찰했던, 범죄 저질러서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 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진숙 아닙니까? 어떻게 언론계에서 축출했던, 도저히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을 고르고 골라서 이런 식의 인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진숙의 지명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제1목표가 공영방송 파괴라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간다.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든 말든, 지지율이 떨어지든 말든, 내 임기 안에 윤석열을 비판하는, 권력을 비판하는 공영방송은 목숨줄을 끊어놓겠다. 윤석열 정권의 오기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려 했던, 국민의 말과 그절 도둑질하려 했던 권력들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비참한 말로를 맞았습니다. 감히 예언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종말이 꼭 그러할 것입니다. 아니, 이진숙이 노동 권력이라 지목했던 우리 언론노조가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 말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일할 권리를 위해서, 국민의 말과 글을 위해서, 대한민국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이 정권은 그렇게 끝내야 합니다. 노동 권력이라고요? 이런 배려한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언론 장악에 저항하는 힘을 권력이라고 칭한다면, 네, 그 권력 죽어도 못 놓겠습니다. 한번 싸워봅시다. 윤석열 정권이 싸움을 걸었으니 싸우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또 피가 나고 징계당하고 해고가 속출하겠죠. 감당하겠습니다. 겪어내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그렇게 해서라도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이진숙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그 과정에 재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참석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윤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오셨습니다. 네, 인사. 예, 구호 3번 외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불법 사찰, 이진숙은 자격 없다. 자격 없다. 자격 없다. 자격 없다. 네. 공영방송 파기주범, 이진숙은 자격 없다. 자격 없다. 자격 없다. 자격 없다. 네. 부적격자 이진숙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예, 다음은 윤봉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변회장 윤봉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카파식 국정운영으로 점점 더 폭주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본회의 보고 직전에 김영일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제거한 데 이어서 이틀 만에 자신의 대선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3개월 재직하다가 탄핵 소추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7개월 후에 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 직전 사퇴하는 파행적인 행태를 반복함으로써 국회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방통위를 앞으로도 쭉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으로 운영하겠다는 고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진숙 씨는 당초 국민의힘이 여당목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하여 야당이 국회 추천을 거부한 인물입니다. 삐뚤어진 언론관과 노조를 적대시하는 노동관, 게다가 근거 없는 음모론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문제 많은 인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이진숙 씨를 방통위 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오기 정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MBC, EBS의 이사 구성과 선임 방식을 바꾸는 방송 3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사퇴 직전에 국회를 무시하고 문제투성이인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하여 이사 공모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진숙 씨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이사를 뽑는 방통위의 이러한 절차를 마무리할 돌격대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진숙 씨가 그간의 발언과 전력으로 인해 향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지상파 방송사 제어가 등의 방통위 주요 의결권에서 방통위법상의 제척 기피의 대상입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밀어붙인 모든 결정, 그리고 이진숙 씨를 위원장으로 강행하여 이루어질 모든 의결은 향후 위법성 시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정상화될 때까지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등 중요 안건의 논의를 보류하고 기형적인 2인 체제 의결을 중단해야 합니다. 방통위와 공영방송을 둘러싼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들끓는 민심을 자극하지 말고 즉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방통위의 정상적 구성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성호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회장님 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기자연합회장 박성호입니다. 마침내 이 정권이 회칼을 빼들었습니다. 저희가 109일 전에 이 자리에 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황상무 당시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규탄이었습니다. 그때는 은밀하게 MBC 잘 들어 이렇게 속내를 말로 드러냈다가 탄로가 났습니다. 그때는 말이었고 지금은 행동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MBC 잘 들어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제압하겠다고 만천하에 천명한 겁니다. 회칼을 빼든 겁니다. 새 방통위원장 지명자, 개인적으로 저는 존경했던 선배였습니다. 기자 시절 그가 스스로 말했듯이 목숨 걸고 취재했던 결기 있던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아했고 많은 시청자들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과거형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진숙 기자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거기에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실망감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사랑받던 기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 이 직을 사퇴하십시오. 아마 이미 정당에도 가입했고 숱하게 출마를 시도했기 때문에 기자로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를 하십시오. 정치적 소신을 그렇게 뚜렷하게 밝혔고 본인의 우익적 성향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면 그 포부 정치 무대에서 실현하십시오. 어떻게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을 수행하겠다는 겁니까? 방통위원장 후보자 어제 회견 때 공영방송을 사회적 흉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적 흉기. 그런데 과거형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과거에 세월호 유족들 깡패로 몰고 무참하게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10년 전 공영방송 사회적 흉기였습니다. 그리고 공정방송 요구했던 저를 비롯해서 이용마, 박성재, 최승호 등 기자 PD들 무더기로 해고하고 징계했던
그 12년 전 공영방송 사회적 흉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신뢰도 조사 1위로 세계적으로도 입증된 공영방송 MBC입니다. 사회적 흉기입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올해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런 흉악한 환경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후보자 문제인식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후보자를 지명한 지명자가 더 큰 문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맨 먼저 한 MBC 이제 맘 놓고 요리하겠다, 손보겠다. KBS, YTN, TBS에 이어서 방송사 물적 토대 흔들면 공영방송 제압할 수 있다. 그거 이제 MBC에 해보겠다. 이 속내 감추지 않고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MBC 잘 들어 겁박했던 황상무 수석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겁박했던 이 정권 국민들이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이제 대통령실에게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대통령실 잘 들어 라고 국민들이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님 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나준영입니다. 어제 이진숙 씨의 지명 소식을 듣고 2010년대 MBC의 암흑기가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MBC 구성원들에게 2010년대 이진숙 씨가 여러 MBC 망치기에, MBC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 시기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당 징계, 부당 해고가 매일 같이 반복됐고, 그리고 이상한 샌드위치 만드는 교육에 기자, PD, 유능한 방송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서 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이 고통받았고 눈물을 흘려야 됐고, 그것은 그 구성원 자체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스트레스, 그것으로 인한 고통, 그 결과가 저는 이용마 기자 같은 훌륭한 기자들이 현업에 가지 못하고 공정방송,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음까지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MBC의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 사회와 우리 시민들이 키워온 공영방송 MBC를 죽이기 위해서, 그 토대 자체를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 인생에 살아온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다시 한번 MBC를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토대조차 완전히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진숙 씨가 지난 2010년대 MBC에서 벌여왔고, 그 이후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정치권을 기웃거리면서 했던 이야기 자체가 바로 공영방송 3법, 바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지금의 문제들을 개선해야 되는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우리 모두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합시다. 투쟁! 예, 다음 대표 발언 이어가기 전에 손팻말 구호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참사, 이진숙은 스스로 물러나라! 이태원 참사 기획설, 이진숙 절대 안 된다! 예, 다음은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장님 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네, 언론노조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왜 방통위원장이 되면은 안 되는지 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이 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할 사람들을 모으면 이곳이 모자라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이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이진숙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진숙 씨가 MBC에서 승승장구했던 기간은 우리 한국 방송의, 한국 언론의 흑역사 시기와 일치합니다. 정권에 빌붙었던 언론 부역자들을 옹호하고 직접 언론 탄압에 앞장선 대가로 승승장구했던 것이 이진숙 씨입니다. 또한 이진숙 씨는 아주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몸을 담았고, 또한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으로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겠다며 선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법적 결격 사유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언론 장악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이고 언론 탄압에 앞장섰고 공영방송 해체에 앞장섰던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세우겠다는 것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당장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서 지명을 철회하길 촉구합니다. 지난 총선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하는 MBC 보도 때문에 졌던 게 아닙니다. 여당이 참패했던 건 KBS의 조그만 파우치라고 했던 방송 때문에 졌던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건 역시 언론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파괴하고 MBC를 민영화하려는 속셈이라는 걸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을 화나게 하면 그 칼끝은 결국 이 바로 뒤에 있는 대통령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언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님 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1조에 보면 방통위의 설립 목적이 나옵니다.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 보장,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는 것과 정확히 정반대에 서 있었던 인물이 이진숙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이진숙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장악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010년 국정원의 MBC 장악 시나리오 역시 그 제목은 MBC 장악 시나리오가 아니라 MBC 정상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방송 장악을 방송 정상화라고 생각하는 정권이고 2010년 국정원이 MBC를 장악하려 했던 그때의 인식 그대로입니다. 국정원의 MBC 장악 시나리오의 마지막 단계는 MBC 민영화였습니다. 그 MBC 민영화를 몰래 추진하려다 그 음모를 꾸미다 발각된 자가 이진숙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 뭐라고 했습니까?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라고 이진숙을 소개했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맞다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고위공직자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MBC 장악이란 5글자밖에 없는 이 정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해야죠.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과 국민의 뜻과 오히려 정반대로 가려는 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7월 11일 오후 7시에 상암도 MBC 광장에서 MBC 힘내라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장악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민 여러분, MBC만이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민 여러분, 이 정권의 방송 장악 막아 세워야 한다, KBS, YTN, TBS 되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시민 여러분은 모두 7월 11일 오후 7시에 상암 MBC 광장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무도한 정권의 시민의 힘이 무엇인지, 이 정권의 방송 장악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7월 11일 상암 MBC 앞에서 이 정권에 똑바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 발언 마지막으로 이훈기 민주당 가방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이후에 기자회견문 공동 낭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이훈기 의원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그야말로 막장에 있는 이진숙을 방통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극우적 언론관, 노도 탄압 기술자. 더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극우적 언론관으로 스스로 퇴출시킨 게 이진숙입니다. 그런 이진숙을 다시 방통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상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윤석열은. 여러분, 이진숙을 지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영방송,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진숙은 원포인트 방송위원입니다. 그 임기는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MBC 이사 선임을 하면 이진숙의 미션은 끝납니다. 여러분, 정권에서 정권 몰락을 자초하는 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어깨를 걸고 큰 싸움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민주당 중심으로 열심히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호찬 본부장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MBC 구성원들이 또다시 큰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MBC 투쟁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정권 몰락의 도화선이 되는 전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지 정권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저도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민주당이 이 싸움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언론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교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공동 낭독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정렬 다시 한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파괴주범 이진숙 지명을 처리하라. 민영화 기술자 이진숙 지명을 처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지명을 즉각 처리하라. 예,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공동 낭독이 있겠습니다. 정스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미디어 팀장님과 조충남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파괴주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일 꼼수 사태로 주랭랑친 김홍일 전 위원장 후임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 정권은 위법적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일방 독주를 통해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해왔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졸속으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진행한 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 임명 3개월 만에 불이 나게 사퇴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역시 위법적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의결, 표적심의 묵인, TBS 존폐 위기 방치 등의 사유로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서둘러 의결한 뒤 임명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진숙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의 최종 목표인 MBC 점령 작전을 위한 포석이자 MBC 사형화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이진숙 후보자가 누구던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으로서 세월호 오보 참사를 낸 장본인이다. 전원구조 오보를 내고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는 보도로 유족을 폄훼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3월 이진숙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MBC와 KBS는 참사 발생 이틀 전부터 할로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며 이른바 이태원 참사 기획서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MBC 기획홍보본부장으로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비밀회동을 갖고 국정원의 MBC 장악 시나리오대로 MBC 사형화 밀실 추진에 앞장선 인물이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파업 중 사내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노조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노동권 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전 MBC 사장으로 영전돼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시민 촛불 집회 보도를 축소하고 지역성과 관련 없는 중독 뉴스를 집중 보도하게 지시하는 등 방송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후 언론계를 떠나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긴 이진숙 후보자는 2019년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낙선했고 2021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언론 특보와 대변인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했으나 당내 경론에서 탈락했다. 스스로 좌파 미디어 카르텔을 혁파할 우파 전사라 칭하며 정치 균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직후 공영방송이 노동권력, 노동단체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망언을 내놨다. 노조 불법 사찰 혐의로 대법원에서 노동권 침해 유죄를 받은 인사가 노동권력 운운할 자격조차 있는가?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비난했는데 한국 언론 최대 흑역사로 기록된 세월호 오보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이 할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이진숙 후보자는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이 어떤 위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법원에 계속된 2인체제 위법성이 지적돼도 반복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위법, 불법 행위를 무시하는 억지 주장이다. MBC 구성원들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붙여준 MBC의 오명이란 불명예가 이젠 국민의 오명이 될 판이다. 2인체제 판행우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그 역시 국회 탄핵 소추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초단기 방송통신위원장이 될지 모르는 인물을 내리꽂는 이유는 단 하나다.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방송 장악 대상인 MBC를 사형화하겠다는 의도 아니곤 설명할 길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순식간에 탄핵 청원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들은 무도한 공영방송 파괴 범죄 역시 결코 용서하지 않음을 재차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격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이진숙 후보자는 공영방송 언론인 출신으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라. 2024년 7월 5일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 네, 오늘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구호 3번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불법 사찰, 이진숙은 자격 없다! 공영방송 파괴주범, 이진숙은 자격 없다! 부적격자 이진숙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예, 오늘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